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장학일 TV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가 빼놓지 못한 것은 이제 기독교의 입국론,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거기에다 이제 토지개혁, 신분개혁을 넘어서서 교육혁명을 일으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미국이 빨리 이 남북을 통일시켜서 이 소련한테 이 신탁 통치를 이렇게 맡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가 소련의 공산주의적 통일과 주변 열강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탁 통치를 절대로 반대하고 남한 단독 정권 수립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의 협조로 통일정부를 세워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또 소련의 그 1945년 9월에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한반도를 공산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신탁 통치나 연립정부는 사실 무의미했어요.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 이승만이었다고요. 이대로 우리가 신탁 통치 되면 분명히 공산화가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알고 나서는 포로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강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들을 다 고춧가루에 철탄 뿌리듯 뿌려가지고 막 재채기하고 그럴 때 풀어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아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들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고, 어느 때는 이승만이를 해하려고까지 했었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그 신탁 통치를 반대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키려고 한 것이 소련하고 김일성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나 1940년 2월 김일성 정권이 북조선 인민회를 먼저 만들어서 실제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북한은 1948년 2월 6일 날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공식 선포했어요. 그 헌법으로 채택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948년 8월에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947년 미국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방침을 결정하고 난 뒤에 1948년 8월에 됐지만, 이미 이 북한은 46년 2월에 이미 그걸 했고, 그리고 48년 2월 6일에 정식으로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공식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미 북조선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선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원이 없던 상황과 주변 열강들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체제를 바탕으로 한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로,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극렬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 통치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빨리 떠나가려고 한다는 걸 그걸 알았지만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고집과 같은 그런 끈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왜 이렇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려고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물질 만능으로 빠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근현대사를 모르면 이런 사상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몰락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그 역사의 건국의 대통령이 미래를 내다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준 이 나라가 어쩌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게 공산화에 거의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왔냐 이거죠. 그건 왜냐하면 근현대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는 민주공화제적 근대 국가를 한반도에 건국했던 이러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야 돼요.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보호받아야 되고 개인의 재산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고 개인의 생명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돼. 이게 국가의 의무예요.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946년 12월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미 국무성에 제출한 그러한 그 건의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건국 추진 방법에 대한 건의서예요. 두 가지로 천명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그 미국에다가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반도를 건국하겠다. 첫째가 통일된 국가여야 된다.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남북이 갈른 게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통일 국가를 주장했어요. 두 번째는 민주복지 국가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사회복지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그러니까 미국과 이 정치,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흐름의 그 정신, 그 제도,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그대로 선진국 거를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지도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그리신 분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저분이 뭐 미래를 내다보고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이 반토막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요.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국방력이 5위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대충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지라고 하면서 친북 성향으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친중공, 중국 공산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친중에 가 있는 이번에 국회의원들 그 파악한 걸 보니까 야 지금 보면 그 엄청나더라고요. 그 숫자가 보니까 뭐 그 친중 세력의 그 여당이 2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야당에서 76명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103명 정도가 지금 친중 세력이 우리나라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이 지금 홍콩을 공산화시킬 때하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뭐 땅도 그 다음에 그 농민도 그리고 노동자도 중국인들이 허다못해 경찰까지도 지금 들어왔잖아요. 홍콩 경찰 속에 중국 경찰이 들어갔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 경찰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도 선거 개표위원들 가운데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걸러내야 되고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마치 공산화된 홍콩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자유복지국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회복지제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머리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 망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와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는 뉴스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를 했고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대통령으로 나오신 분은 이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뭐 하는데 자기가 그 이승만 대통령 하겠다 부정선거를 하겠습니까? 단독 후보인데. 그리고 사실상 부통령에 대한 선거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15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단독 출마한 상황이라 사실상 부통령에 대한 선거였다. 이기붕과 자유당의 부정선거 관련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이 이승만은 스스로 그걸 느끼면서 스스로 하야한 것이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뭐 독재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팩트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민주주의 시발점,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으로서는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헌법에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4.19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 4.19가 4.19가 일어나서 뭐 하야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의 그 왕정정치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폐쇄된 그 정치에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건지 남한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그래 그게 좋은 건지 그건 백성들은 몰랐다고. 근데 똑바른 선진국의 기술을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이승만이라는 지도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배워온 이 김일성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잘 놨죠. 잘 놓으신 분이죠. 근데 억울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에 온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세워졌던 또 하나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다시금 이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모든 교육계나 또 사법계나 근본의 뿌리를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재무장시켜야 돼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정신 빠진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이 빠지면 혼미한 정신이 들어가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김일성의 사상, 남노당의 그 뿌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 배우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것을 다시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교육으로 일깨워지고 종교로 교화된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행동할 때 민주의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거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가슴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백성을 다시금 근현대사로 이 교육으로 일깨워줘야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학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것만 뼈대 있게 이렇게 다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종교로 교화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국민의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까지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화된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재교육을 해야 돼요. 다시 교육의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주사파의 그 좌파 운동으로서 열심히 일했던 이동호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동호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사람을 데려다가 완전 그 좌파 교육으로 사상적으로 완전 교화시키는데 얼마 동안 하면은 완전히 사람이 교화됩니까? 그랬더니 5박 6일이면 된대요. 5박 6일. 아,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사파에 완전히 교화된 사람이라고 합시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이런 사람을 다시 이 한국의 이 진정한 그 보수우파, 이런 사람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교화시키려면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5박 6일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아, 그래?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1만 명 후원 계좌, 10,000원씩 후원 계좌에서, 이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젊은이들에게 쓸 교육비.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 들면 되느냐 그랬더니 한 12억 정도 들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10,000명으로 지금 10,000원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기 이승만 대통령 한 얘기처럼 교육으로 일깨워지고 종교로 교화된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행동할 때 민주의 세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완전히 지금 이게 그냥 뭐 영적인 것만 한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런 사람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사람의 그 평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의 정신에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됐는데, 이런 정신이 다 빠져나간 대한민국을 보고 도대체 교회들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런 역사적인 근본의 뿌리를 알면 교회가 깨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 학교 교육이 바르게 역사, 근현대사, 이런 교육까지 같이 가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 교육의 정신으로 다시 우리 젊은이들을 일깨워준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의 세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운 이것을 다시 공부해서 우리 모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작용화되어져 가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교육으로 일깨워주고 우리 기독교로 교화된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행동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정말 견고하게 열리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합시다. 교회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이 교육을 잘 장학일 TV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캄보디아도 6월 셋째 주에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지금 이 공산화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대한민국을 깨우는 일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전체 알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